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입니다. 1월 1일 새벽 0시 10분입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다가오는 3월 9일에 투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유를 지켜내는 날이 될 것을 함께 다짐합니다. 새해 접어드니까 대선에 가장 큰 쟁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혼자 힘으로는 당선이 어렵다는 게 이제 중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여론조사에서 요사이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는 만큼 윤석열에 실망한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27일부터 29일까지 지난해입니다. 벌써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리서치가 세계일보의 의뢰를 받고 만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재명 지지 35.6%, 윤석열 지지 30.8%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안철수 후보가 10.3%나 받았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4.1%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표를 보태야 이재명 후보에게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수학이 나옵니다. 그런데 10% 넘은 게 이게 최근 조사에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육박한 조사는 또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해 12월 27일에서 28일 사이에 조사를 했더니 여기서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9.3%나 나왔습니다. 다른 조사, 문화일보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서도 안철수 후보 7%로 나왔습니다. 5%대에 머물러 있던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껑충 뛰었습니다. 10%에 육박을 하면은 이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방식인데, 이 단일화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문제겠죠. 그 단일화가 뒷방에서 이렇게 상담해서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죠. 뭐 우리 이제 정치사에 하나 확정된 방식 하나가 있습니다. 토론한 다음에 여론조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2002년에 그 유명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 했던 방식입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한두 번 토론을 하고 누가 이재명과 붙어서 이길 것이냐 하는 여론조사를 해서 이긴 사람 쪽으로 합쳐진다, 뭐 이런 시나리오인데, 그게 되려면은 지금부터 협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요사이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 보면은 대세가 그렇게 하면은 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안철수 씨를 상당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 사람은 막 거의 원수지간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불가피한 단일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이 단일화에 이준석이 어떤 회방을 놓을지, 그게 또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렇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뭐 작심하고 밀어붙이면은 국민의힘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니까 여기에 이제는 현실성이 좀 붙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5% 이상 안 오르니까 어느 쪽도
이재명 쪽도 윤석열 쪽도 무시하는 경향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접근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치 행로라든지 성향으로 봐서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02년에 있었던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당시에 여론조사를 하면 이회창 1등, 정몽준 2등, 노무현 3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만 이뤄주면은 이회창 후보에게 이긴다는 또 다른 여론조사도 계속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체로 정몽준 후보가 우세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노무현 후보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내가 지는 한이 있더라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 해서 단일화를 위한 토론이 있었고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노무현 후보가 이겨서 정몽준 씨가 양보를 하면서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그게 너무나 극적이었습니다. 후보 등록 며칠 전에 그게 이루어지고 여론조사를 딱 해보니까 한 6%포인트 차이로 노무현 후보가 3등 하던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이기는 쪽으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여론조사를 공개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론조사 노무현이 6%포인트 이상 이회창을 이긴다 하는 이 인상이 국민들에게 강하게 심어졌습니다. 그 뒤에는 여론조사를 공개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투표로 직행을 해가지고 20일 정도밖에 안 된 이 기간 안에 역전승을 거둔 게 노무현 후보였습니다. 그때 표 차이는 약 50만 표 차이였습니다. 이 상황이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세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걸림돌은 현재로는 이준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어떻게 침묵시켰느냐 아니면 이준석이 지금까지 한 행동은 사실상 윤석열 후보 낙선 공작을 한 거니까 아예 국민의힘에서 쫓아내느냐 참 복잡한 계산이 지금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도 상당수가 이재명이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대세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 지지로 기울었던 충청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재명으로 갈 가능성 또한 없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일화 협상을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단일화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은 단일화만 되면 윤석열 또는 안철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 하면은 이 부정선거를 회책하는 사람들도 좀 주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윤석열, 안철수 어느 쪽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진 사람에게 반드시 지분을 주어야 합니다. 진 사람이 책임 총리가 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독식은 안 됩니다. 다행히 안철수 씨가 주장을 해가지고 서울시장 보선에서 단일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근소한 차이로 오세훈 씨가 범야권 단일화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안철수 씨가 석패했지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약 20%포인트로 압승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그 뒤에
국민의 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안철수 후보가 독자 출마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그게 잘된 선택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후보가 실패할 경우에 하나의 보완 대책이 바로 안철수 후보의 출마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이제 모든 관심은, 선거판의 모든 관심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이렇게 해서 안철수 후보의 몸값이 급등하게 생겼습니다. 이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한 2달 전에 쓴 논설 제목이 안철수를 선거판으로 다시 끌어낸 사람은 김종인과 이준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는 대통령이 될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남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할 힘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못하도록 할 힘이 있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과 손잡으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못 되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가 계속 끝까지 간다든지 이재명과 손을 잡아버리면은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못 된다, 이런 뜻이죠.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화두, 이게 신년의 가장 큰 뉴스거리, 화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정치판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합니다. 감사합니다.